뉴욕주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단체들이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지난달에도 급등해 지난해 5월보다 5%가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이 면역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G7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최소 10억 회분을 저수족 국가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절반에 해당하는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해서 기부할 방침입니다. 얼마 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유가공업체 JBS USA가 해킹 조직의 대가로 1,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779명, 사망자는 549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437명, 사망자는 9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84명, 사망자는 9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7명, 사망자는 3명이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투표를 앞두고 뉴욕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욕 한인회와 KCS,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투표 참여를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뉴욕시장, 공익옹무관, 감사원장, 그리고 시원까지 11월 본선거에 나설 각 정당의 후보를 뽑게 됩니다. 특히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5명이 임기 제한을 적용받아 다수의 정치 신인들의 시의회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인 후보도 5명이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지고 막바지 캠페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한인들의 힘을 보여주자며 오늘 12일부터 한인 마트 등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제 독려하는 그런 스트리트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는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저희가 노던에 있는 156가에 있는 H마트에서 5시에 모여서 저희가 조기 투표 참여 이 격려 운동을 갖다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일은 오는 22일이지만 이번 주말인 12일부터 20일까지 19개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확인은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지난달에도 급등해 지난해 5월보다 5%가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5월보다 5.0%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다만 0.8% 급등한 지난 4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보다 0.7% 올라 시장 전망치 0.5% 상승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8% 올라 1992년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치솟은 것은 상당 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월보다도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간 것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원자재 및 노동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정부 재정 부양이 견인한 소비 수요 증가와 원자재 노동력 부족, 물류 병목 현상과 임금 상승 등이 맞물려 물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이런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지속적인 상승 흐름에 고용이 더 개선되기 전까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상승세가 확인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소매 판매도 198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인한 부양 효과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부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 클라인 핸즈 미국 소매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소매 판매가 지난해보다 10.5에서 13.5% 증가한 4조 4,400억에서 4조 5,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매장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합친 것으로 자동차, 주유소, 레스토랑 매출은 제외한 액수입니다. 이런 액수는 지난 2월 소매협회가 내놓은 이전 전망치 6.5에서 8.2% 증가보다 상당폭 늘어난 겁니다. 아울러 2021년 미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종전 전망치인 4.4에서 5%에서 이날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연방정부의 재정 부양 효과와 코로나19 사태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 부활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소비자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클라인 핸즈는 경제가 강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뚜렷한 신호가 보인다면서 미국의 가정들은 정상적인 생활과 일, 놀이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이 면역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면역 체계가 병원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가 6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18일 발표한 교차 접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1차 접종 후 2차로 화이자를 맞은 그룹 448명은 아스트라제네카만 2회 맞은 대조군보다 30배에서 40배 더 높은 면역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었고 두 번째 백신 접종 후 강력한 항체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실험 참가자 129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한 결과 전체 샘플이 중화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 랜싯에도 실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화이자 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면역 체계가 병원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교차 접종 관련 연구는 아직 더 진행돼야 하지만 적어도 교차 접종으로 인한 추가 부작용이 없고 예방 효과가 비슷하기만 해도 정책 효과는 엄청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알렉스 코스키 존슨앤존슨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수년간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반응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알렉스 코스키 존슨앤존슨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테크헬스 컨퍼런스에서 집단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고 전 세계 지도자와 과학자들이 전염성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3,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하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이들 3종의 백신은 모두 코로나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호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약회사와 일부 과학자는 계절성 독감 예방주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역시 추가 접종이 필요하고 매년 추가 주사를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그르사인 바이오엔텍 CE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원들이 8개월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반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불길이 점차 잡혀가고 있습니다.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10,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의 약 2.4%인 800만 명이 코로나19 전파가 높은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주 전에는 9%가 넘는 인구가 코로나19 전파가 높은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입니다. CDC는 최근 7일간 주민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전염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이 시작하던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8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14,380명에 그쳤습니다. 여러 연구소와 대학들이 내놓는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종합해 CDC가 발표하는 취업 전망에서도 앞으로 4주간 신규 감염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400여 명으로 올해 1월 하루 사망자 3,000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인도발 변이 델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영국을 방문하고 한 첫 연설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영국을 방문해 잉글랜드 서퍽 로열 공군기지 밀덴홀에서 첫 연설을 하며 우리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연설 현장에는 현지 주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귀환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선언한 이번 행정부의 외교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도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고립주의에 가까운 외교 노선을 펼쳤던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전면 뒤집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가장 거친 난제 그리고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다루기 위해 민주주의는 결속한다면서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모을 때 미국은 국가 안보 증진과 경제적 번영에 더 나은 입지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 창궐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을 거론해 모든 곳에서 코로나19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유럽 동맹국 및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접촉하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마지막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G7 당국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최소 10억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절반에 해당하는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해서 기부할 방침입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공동 성명 초안을 입수해 이들 국가가 내년까지 최소 10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성인 인구의 80%에게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미국은 이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5억 회 분량을 화이자 백신으로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코백스를 통해 92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에 백신을 기부하기 위해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5억 회분 중 2억 회분은 올해 중,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G7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계기로 2022년 12월까지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 10억 회 기부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기부와 관련해 모더나와도 백신 공급 협상을 진행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모더나 역시 화이자의 공급 분량 5억 회분과 비슷한 규모를 정부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얼마 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유가공업체 JBS USA가 해킹 조직에 대가로 $1,100만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JBS USA 측은 고객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안드레 노게이라 JBS USA 최고 경영자는 JBS와 거래하는 식료품점, 식당 등이 받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해킹 조직에 $1,100만 규모 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게이라 CEO는 범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고객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킹으로 멈췄던 JBS 공장 대부분이 다시 가동에 들어간 이후 지급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 JBS USA는 성명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러시아 기반 해킹 조직 레빌이 랜섬웨어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도 러시아 연계 해킹단체 다크사이드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후 44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일 연방수사국 추적을 통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다크사이드에 내준 75 비트코인 중 64 비트코인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풍우가 내렸는데요. 한 70대 남성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비를 피해 나무 밑으로 숨었다가 벼락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께 뉴저지주에 있는 골프장 벌링턴 컨트리클럽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70대 남성이 6번 홀과 7번 홀 사이에 있는 나무 아래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나무는 골프장 클럽하우스로부터 약 46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폭풍우가 휘몰아치자 이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달려갔는데 나무에 벼락이 내리치며 바로 옆에 있던 그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증언하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사인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며 바닥에 물이 고이고 벼락에서 발생한 전류가 흐르기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숨진 사례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6개월 동안 벼락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최장 기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는 17명이 벼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 줄어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8천 건 감소한 35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대폭 감소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뉴욕의 공연장 카네기홀이 90여 개 공연으로 짜인 2021-2022 시즌 일정 공개를 통해 개장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시즌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4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카네기홀은 이미 확정된 90여 개 공연 외에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네기홀이 코로나19로 공연을 중단한 기간은 15개월로 1891년 개관한 뒤 130년 동안 최장 기간입니다. 워싱턴주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1세 이상 성인이 백신을 접종하면 담배처럼 미리 말아놓은 대마초 한 대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주민의 49%가 접종을 마쳤고 58%는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 평균보다 1에서 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앞서 애리조나주도 백신을 접종한 21세 이상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예술연맹이 오늘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아시안 이민자들이 직접 참여해 모습을 담는 예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함께합니다. 아시안에 대한 공포에 대한 가면을 벗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 기록하는 영상예술 프로젝트로 아시안 이민자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기록된 이야기와 이미지 및 예술 작품들은 이번 달 말 플러싱 야외 시사회에서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상조회에서는 어제 상조회 본회 사무실에서 크리스정 펠팍 시장, 조셉 시릴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펠팍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2,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장학금은 오는 6월 21일 졸업식에서 4명에게 각 500달러씩 수여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는 6월 17일 목요일 오후 1시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6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는 모두 친구를 주제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생김새 다른 동물들이 함께 모험을 떠나면서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동화책 9연이 제공됩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지난 4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인 3명에게 총 1,500달러의 지원금과 마스크 및 세정제를 전달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매주 3-4명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